안녕하세요. 성장단기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조셉 머피의 부의 초월자입니다. 저항하지 말고 고요함을 사랑하라. 현재의식은 외부 조건에 맞서 싸우거나 저항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를 완수하는 건 결국 차분한 마음이다. 주기적으로 몸과 마음을 고요하게 하면서 차분하게 긴장을 풀어라. 현재의식이 고요하고 생각을 받아들이는 상태에 있을 때 잠재의식의 지혜가 마음의 표면으로 떠올라 해결책을 제시해 줄 것이다. 항상 만물의 근원에 의지하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만물의 근원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 불안하거나 긴장되거나 걱정이 된다는 건 잠재의식의 힘을 완전히 믿지 않는다는 증거다. 이런 상태에서는 번영이나 마음의 평화, 건강 등 그 어느 것도 손에 넣을 수 없다. 수영을 배울 때는 물에 뜨는 방법부터 배운다.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까봐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두려워하면 정말 가라앉는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마음으로 온몸을 이완시켜야 물에 떠 있을 수 있다. 생명, 사랑, 진리, 아름다움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른다는 걸 느끼면 조화, 사랑, 평화, 풍요로움의 패턴을 따르도록 몸과 마음 모두가 변한다. 생명의 망망대해에서 수영하는 기분을 느껴보라. 바다와 하나가 된 느낌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만물의 근원으로 돌아가라. 마음의 온전한 안식처로 가서 다음 확언을 여러 번 반복해서 말해보자. 믿음은 현실이 됩니다. 내가 할 일은 인도를 받고 응답을 얻으며 불을 손에 거머쥐고 해결책과 출구를 알 수 있도록 마음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필요한 건 모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빛이 비추어 나를 통해 빛이 납니다. 잠잠한 마음으로 신뢰하니 힘을 얻습니다. 이 진리를 반복해서 말하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화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마음이 평화로울 때 잠재의식은 해답을 준다. 마음이 차분하고 믿음이 있어야 힘을 얻는다. 무한한 지성은 답을 알고 있으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긴장을 푸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외부 상황이나 조건에 힘을 실어주면 안 된다. 내 안에 있는 무한자와 그의 능력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 때 너무 안간힘을 쓸 필요는 없다. 무언가를 억지로 하려고 하면 잘 안 된다. 내가 잠재의식에 힘을 더할 수 있겠는가? 내 손으로 씨앗을 움트게 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잠재의식에 씨앗을 심는 것까지다. 씨앗은 알아서 자란다. 다만 무슨 씨앗을 심을 건지는 내가 정할 수 있다. 사과를 수확하려면 사과 씨앗을 심으면 되고 참나무를 자라게 하려면 도토리를 심으면 된다. 그러니 영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도토리를 보면 숲이 보인다. 이게 바로 잠재의식이 기능하는 방식이다. 잠재의식은 좋은 일을 차고 넘치게 한다. 태도는 믿음을 시사하기 때문에 애쓰면서 노력하려는 태도를 버려라. 걱정과 두려움, 불안의 씨앗을 뿌리면 두려워하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 좋은 일이 생기려다가도 말거나 한 박자 늦게 일어나거나 방해물이 생긴다. 그러니 두려워하는 일 말고 좋아하는 일을 묵상하라. 진리는 잠재의식으로 가라앉습니다. 땅에 심은 씨앗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듯 진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으로 가라앉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립니다. 운명은 스스로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리리라는 믿음은 변치 않습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미래에 어떤 결과를 거둘지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이 선한 생각을 끌어냅니다. 제 생각은 선하고 진실하며 아름답고 풍요로운 씨앗을 뿌립니다. 사랑과 평화, 기쁨, 성공, 풍요, 안정, 선의를 생각하며 마음이라는 정원에 씨를 뿌립니다. 이것이 나의 정원에서 풍성하게 수확을 거둘 것을 압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생명과 사랑, 진리를 표출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하고 삶의 모든 면에서 번영합니다. 번영한다는 것은 성공하고 번창하며 일이 잘 풀린다는 뜻이다. 즉, 영적, 정신적, 경제적, 사회적, 지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을 말한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승진, 다이아몬드 등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말라.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겨 궁핍해진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여 부자가 된 걸 기뻐하며 더욱더 부자가 되기를 빌어라. 다른 사람을 위한 소망은 곧 나를 위한 소망이다. 다른 사람에 관한 생각은 결국 자신의 마음과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에 나의 재정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번영하는 걸 기뻐해야 하는 이유다. 진정으로 번영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생명의 원리가 막힘없고 조화로우며 즐겁고 사랑스럽게 흐를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타인의 번영을 기뻐하는 방법을 마련할 것을 추천한다. 한 미용실 주인은 매일 아침 출근 전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학원을 두꺼운 종이에 적어서 되뇌었다. 이 학원도 마지막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미용실 손님들에게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한 기도도 했다. 손님들이 영적인 인도를 받고 번영하기를, 행복하고 조화로운 삶을 살기를, 인생의 빈 그릇을 사랑으로 채우기를 청했다. 그가 습관처럼 기도하길 3개월, 미용실에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손님이 몰려왔고 덕분에 미용사를 3명이나 더 고용했다. 사업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번창해 갔다. 긍정적인 씨앗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불을 불러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다. 사랑은 감정적인 애착이므로 계속 생각하다 보면 애착과 사랑이 생긴다. 잠재의식의 사랑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지혜와 능력을 갖추고 있다. 잠재의식에 긍정적인 언어를 새겨라. 기쁨이란 즐거움, 감사,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느낌을 말한다. 기쁨은 삶의 정신이자 삶의 표현이다. 기쁨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걱정이 없다. 불안하거나 불편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도 들지 않는다. 무엇을 하든 힘들이지 않고 해낸다. 기쁘면 마음이 불을 끌어당긴다. 기쁜 일이 일어나는 걸 상상하고 확언함으로써 기쁘게 해달라고 요구하라. 내 안에 기쁨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자유와 마음의 평화가 내 것이 되고 재정 상태가 안정되며 인간관계도 평화로워진다. 잠재의식의 힘을 이해하고 인도를 받고 행동을 올바르게 하라. 그런 뒤에 사랑과 평화, 풍요로움과 안정감을 요구하라. 나 자신에게 내 안의 영적인 아이디어가 펼쳐지면서 조화와 건강, 평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말하라. 사업가, 전문직, 예술가 또는 발명가라면 차분하게 앉아 무한한 지성이 인류에 셀 수 없는 축복을 가져다 주는 창의적이고 독창적이며 멋진 아이디어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말해보자. 그리고 가만히 내면을 관조하면 정말 멋진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무한한 힘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을 준다. 차고 넘칠 정도로 좋은 일을 가져다 주리라고 확언하고 느끼고 믿으면 하루하루가 영적, 정신적, 지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풍요로워진다. 잠재의식에 이러한 진리를 새겼을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자. 책을 읽으면서 진리가 잠재의식에 가라앉게 하라. 그러면 진리의 본래 성질이 잠재의식에 스며든다. 한마디로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는 것이다. 이 작업을 자주 할수록 소망이 잠재의식으로 더 빠르게 옮겨가 재정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영광스러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한 의사는 다음 확언을 반복적으로 되낸다고 했다. 아주 좋은 일만 일어날 거라고 기대하면서 기쁨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언제나 아주 좋은 일만 생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생각은 나를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여기에서 풍요로운 인생을 선택하라.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확언을 만드는 방법. 이 책에서 주로 무한자라고 부르는 영적 존재를 종교에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도 부른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자족적이고 포괄적인 존재라는 뜻이다. 나는 으로 문장이 시작하면 내면에 있는 창조력이 발휘된다. 그렇기에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읊으면 잠재의식에 문장이 담긴 내용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명하는 것이다. 나는 돈이 없어서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제발 가난하게 해달라고 잠재의식에 부탁하는 꼴이다. 나는 재능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건 재능이 없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나 다름없다. 믿는 대로 되고 믿는 만큼 가진다. 그러니 말을 할 땐 내가 잠재의식에 부정적인 명령을 내리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나는 이라는 문장으로 시작할 때 나 자신을 설명하는가 아니면 감정이나 상황을 묘사하는가. 나는 아프다 라고 말하는 건 몸이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다. 대신에 나는 튼튼하고 강하고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평화로운 존재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으로 시작하는 문장을 어떻게 완성하느냐에 따라 성공하고 건강하며 번영할지 병들고 실패할 건지를 결정한다. 나 자신을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진다. 잠재의식에 명할 때 의식은 반드시 현재에 머물러야 한다. 그리고 권위적으로 잠재의식이 내가 명하는 내용이나 소망을 실현하리라고 확신하는 태도로 명령해야 한다. 아마도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 말라. 애매한 단어를 사용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닌 부족한 것에 집중하게 만든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지 의심하는 것과 같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걸 받았다는 느낌을 점점 생생하고 현실감 있게 느끼는 것이다.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부자라고 상상하고 부자라고 느껴야 한다. 느낌은 의식에서 하는 경험이다. 바람을 보거나 바람의 냄새를 맡을 순 없지만 얼굴에 불어오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사랑과 평화로 마음을 채우는 확언. 무한한 지성은 나를 인도하고 번영하게 하며 영감을 줍니다. 나에게 치유력이 담긴 사랑이 흘러나와 모든 고객에게 전해집니다. 영적인 사랑이 가게 문으로 들어오고 나갑니다.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은 축복받고 치유되며 영감을 얻습니다. 무한한 치유력이 곳곳에 넘칩니다. 네, 여기까지 부의 초월자 일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책을 직접 꼭 사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조셉 머피의 이야기도 네빌 고다드의 이야기와 또 연결되는 지점이 분명히 느껴지실 건데요. 가장 비슷하게 느껴지는 부분은 역시 어떤 느낌으로 어떠한 감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대할지입니다. 지금 안 돼 있는 상태, 내가 지금 부족한 상태에 집착해서 계속해서 무언가
부정적인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결국은 내 잠재의식도 거기에 휩쓸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감사함 그리고 될 거라는 확신, 믿음으로 확언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계속 그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셉 머피는 또 다른 사람의 승진을, 다른 사람의 번영을 축복해주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다른 사람의 번영이 나 자신에게 기쁨이 되기보다는 질투, 열등감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SNS를 보거나 혹은 직장 동료들과 얘기를 하거나 너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고 너무도 행복한 사람이 많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상황을 비관하게 되고 나보다 잘 사는 저 사람을 괜히 미워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 그런 미워하는 마음을 마음속에 채워두고 있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계속 마이너스 에너지일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제안드리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성공, 다른 사람들의 승진, 다른 사람들의 어떠한 성과를 축복해 주시고 저 사람이 나처럼 잘 됐구나. 그에게 전달하는 이 축복, 그 플러스 에너지가 결국 나에게 돌아온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셉 머피는 이제 나는 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또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통해서 어떠한 감정, 어떠한 언어로 나를 묘사할 것인지, 내가 아프다, 내가 힘들다라고 묘사할 것인지, 나는 건강하다라고 나 스스로를 묘사할 것인지를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단어가 우리의 잠재의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또 동시에 단순히 그냥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는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고 확실하게 현재에 머무는 언어로서 확언을 해야 한다. 잠재의식에 명령을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는 부자다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빌 고다드가 똑같이 얘기했던 것처럼 부자로서 어떠한 모습을 느낄 것인지를 내가 느끼는 것, 내가 정말 생생하게 상상하고 떠올려보는 것을 조셉 머피 또한 강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읽어드린 부분이 이 조셉 머피의 확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또 쉽고 간결하게 전달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목표를 이루는 여러분들만의 확언을 또 찾고 목표 달성을 향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주변 분들에게 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